최대 규모 방산 시장인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산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나토의 방산 파트너십 격상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 행사인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해 첨단 기술 시대 방산협력 강화 비전을 밝혔습니다. K방산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을 강조하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나토와의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개시됐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회원국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반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이제 우리를 단순한 역외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와 산업기관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접전 끝에 불발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카니 총리를 만나 약식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방산은 물론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방산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K방산 세일즈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앙카라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미국의 지난 5월 무역 적자가 1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반도체 성장 지속성 우려에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호르무즈 선박 피격 소식에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미국의 상품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가 776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전달보다 42% 넘게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 3월 이후 가장 큰 적자폭입니다. 베트남에 대한 적자가 206억 달러로 가장 컸고 중국도 145억 달러, 한국과의 교역에서는 44억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39억 달러, 40%가량 감소했습니다. We, by the way, have the biggest trade deficit cu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If you're a president and you cut it by 1%, they say, oh, you're doing a great job. 2%, you're a genius.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마이크론이 4% 넘게 하락했고 인텔 주가는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인공지능 랠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Last night, Samsung reported great earnings overall, but I think investors are really starting to scrutinize the growth of a lot of these high growth companies.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으로 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3% 넘게 올랐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2.76% 오르며 지난 6월 1일 이후 하루 기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럽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시킬 수 있다는 엄포에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까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며 나토에 매우 실망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수면 아래 있던 그린란드 문제까지 다시 꺼냈습니다. It was Greenland that, and it continues to be, that should be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not by Denmark. And when they wouldn't go along with it. 또 유럽에서 미군 병력을 모두 철수시킬 수도 있다고 했는데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봄 유럽 주둔 미군 규모를 3분의 1 감축하는 방안을 실제로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철수까지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날선 발언은 유럽 정상들과의 본격적인 만남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국방비 증액 등의 요구를 받아온 나토 회원국들은 대규모 무기 구매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61조 원 규모의 드론 대응 전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 미국산 무인 정찰기와 군용기 등을 대거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외신은 유럽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행보라고 평가했는데 나토는 미국 의존도 역시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nnot continue as we did, being over-reliant on the United States. We need this much stronger Europe in a stronger NATO.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도 논의될 걸로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잇따라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 선박도 피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미국은 즉각 이란산 원유 제재 면제를 중단하고 또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6일 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카타르 선적 LNG 운반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선박 기관실에 불이 나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 중재국이었던 카타르의 LNG 선박이 공격받은 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날 오만 연안에서도 사우디 국적인 초대형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피해국들은 즉각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이란 부대사를 불러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이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과 그로 인한 파장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란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카타르의 대응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상선들이 선박 추적 장치를 끄고 미승인 항로로 운항해 위험을 자초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7일에도 유조선 한 척이 추가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사이 선박 3척이 연이어 피격되자 미국도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거래 면제 조치를 7일자로 전격 취소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후속 협상 기간에 주어졌던 제재 면제 혜택을 보름여 만에 철회한 겁니다. 이와 함께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상선 타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향한 일련의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는 캐슘과 반다르 아바스 등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면제 철회가 종전 양해각서 위반이라며 안보 수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직 차원에서 장윤기의 범죄를 은폐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 씨 부친이 경찰이라는 게 알려지지 않게 하라는 경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김형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긴급 체포된 장윤기. 바로 다음 날 오전 8시 수사팀 김모 경사가 장 씨 아버지이자 경찰인 장모 경감과 통화를 합니다. KBS 취재 결과 김 경사는 이때 장 씨 아버지에게 당신이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윗선 지시가 떨어졌다고 전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강간 살인죄 핵심 증거가 될 사람 모양 인형을 보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장 씨 아버지는 인형을 폐기합니다. 검찰은 수사팀과 장 씨 아버지의 유착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 중입니다. 윗선뿐이 아닙니다. 장윤기의 SUV 차량에 있었던 케이블 타이, 납치나 성범죄 도구로 의심할 핵심 증거였는데도 이를 인멸할 혐의로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다른 경찰들도 여기에 가담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당시 경찰 수사팀의 수색 영상 10분 분량을 확인해 보니 여러 경찰들이 케이블 타이다라고 대화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결국 장씨 사건을 관리한 윗선, 장씨 진술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달한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내용, 다른 팀 수사 사실을 전한 수사팀 경사까지 모두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팀이 집단적으로 장씨 아버지와 결탁하고 증거도 은폐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유세 도중 습격을 당했다고 주장한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후보가 음료를 던진 남성과 공모에 꾸민 자작극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지방선거 운동 기간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유세를 하다 병원에 실려간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유세 중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에 맞아 쓰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2km나 떨어진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서 뇌진탕과 근육 파열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목에 보호대를 하고 유세를 이어가면서 체포된 운전자에 대해선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선거 유세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그분께 혹여나 제가 했던 행동이 불편을 드렸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정 전 후보와 그 운전자는 서로 아는 사이. 헬스장 관장이었던 남성은 범행 전 정 전 후보와 전화통화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이 피습 사건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정 전 후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정 전 후보 아버지의 회사 직원들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과 정 전 후보 관련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어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건 사고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서진 가드레일 옆 인도 위로 검은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서 있습니다. 바닥에는 부서진 차량 잔해가 나뒹굽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수입 승용차가 학원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원래 거기가 진짜 학생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고 그런데 그 차가 갑자기 돌진을 해서 그냥 아예 반대편에서 날아와서 꽂혔다고. 이 사고로 건물 외벽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지만 주변을 지나던 사람이 없어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나 약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난간 너머 건물이 회색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줄기를 쏘아대지만 계단 아래도 연기가 들이차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이화마을에서 주택 겸 전시관 건물에 불이 나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모두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시의료소 차량 뒤로 앞범퍼가 내려앉은 SUV 차량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전남 광주 고흥군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갓길에 정차한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승합차에 타고 있던 노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스위스가 승부차기 혈투 끝에 콜롬비아를 꺾고 8강행 막차를 탔습니다. 스위스는 무려 72년 만에 8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입니다.